자, 2017년도 경기여자고등학교 주요 문항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객관식 3번 문제예요. 자, 우리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부터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알겠죠? 따져보자. 같이 공부해봅시다. 일단 이 값을 구하는 거죠.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일단 이거 그냥 전개하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전개하면 이상한 거야, 그치?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조작을 한 다음에 전개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게 두 개의 합이에요. 근데 뭐가 나와 있죠? 네, 세 개의 합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알려줄 게 조금 있어. 자, 봐봐. 2017학년도 자, 경기여고 객관식 3번이야. 자, 우선 우리가 어떤 전개를 할 때 항등식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전개를 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항상 2차식이던 3차식이던 이제 4차식까지 좀 아니고 3차식까지는 우리가 식을 세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수 분해된 형태랑 인수의 곱골 형태랑 그 다음에 자, 뭐가 있냐면 전개식 형태가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어. x-a x-p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전개할 때는 결국은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자, 근이 누굽니까? a와 b입니다. 그럼 우리가 합과 곱을 이용해서 전개된 형태로 작성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x제곱에 마이너스 띵띵의 x에다가 플러스 띵띵 이렇게 작성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게 같다. 항등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두 근이 A와 B이기 때문에 그 근을 하나씩 더한 거, 여기는 두 개씩 뽑아서 곱해 더한 거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은 x-a, x-b, x-c다. 이렇게 등장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인수의 곱골로 3차식이 작성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는 전개식 형태로서도 작성할 수 있다 해서 전개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식의 구조를 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세 근이 누구야? A, B, C죠. 자, 그랬을 때 전개 형태는 x제곱 마이너스 띵띵의 x제곱 플러스 띵띵의 x 마이너스 띵띵 부호는 그대로 등장하고, 자, 이것은 세 근이 A, B, C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씩 더한 거, 여기는 두 개씩 뽑아 곱해 더한 거, 여기는 세 개 뽑아 곱한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자, 조심할 거는, 자, 이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은 x-a에다가 x 플러스 b에다가 x 플러스 c다. 그럼 이건 전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저 원리를 아시면 되겠죠. 얘를 방정식으로 봤을 때 세 근이 누구야? a, 맛 b, 맛 c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전개된 형태는 x제곱에 마이너스 띵띵의 x제곱에 플러스 띵띵의 x 마이너스 띵띵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기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세 근을 하나씩 더한 거. 그래서 a 마이너스 b 맛 c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는 두 개씩 뽑아 곱해 더한 것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그 다음 플러스 bc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마지막은 세 개 뽑아 곱해 더한 거. 자, 보시면은 a, b, c다. 이렇게 우리가 전개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은, 아, 내가 이 상태로서는 전개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차피 두 개의 합은 2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계속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는 2-z, 자, 2-x, 2-y다. 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수록 항상 모든 문제를 자기의 일관된 사고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긴장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잖아. 2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2가 여기에서 나오는 x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a, b, c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게 x, y, z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2의 3승의 마이너스 띵띵의 2의 제곱 플러스 띵띵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띵띵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세 근이 x, y, z인 거잖아. 그럼 하나씩 더한 거 들어가겠죠. 그래서 얼마야? 2. 그게 사라지네. 저는 두 개씩 뽑아 곱해 더한 거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세 개 뽑은 거 마이너스 1 이렇게 풀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니까 정답이 얼마 될까?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연장해 보면은 어쨌든 이 문제는 어떤 시계값을 이용해서 요 값을 구하는 그냥 계산 문제죠. 사실 이게 조금만 더 어렵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할 문제예요. 자, 결국 이 문제의 포인트는
x, y, z를 각각 이걸 하나의 미지수로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만큼을 통째로 하나의 미지수, 이만큼을 통째로 하나의 미지수, 이만큼을 통째로 하나의 미지수로 인식한다라는 게 시계값에서 곱셈 공식 변형의 포인트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공부해 봅시다. 자, 우리가 잘 봐, 사고 과정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x라는 근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는 게 나왔어. 자, 예를 들어 볼게. 그러면 너네들이 이게 자체가 허근이다 보니까 좀 유명한 허근이긴 한데 이 자체를 가지고서 시계값을 그냥 막 계산하지는 않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자체를 가지고 막 대입하고 이 자체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족하는 방정식 자체를 가지고 시계값을 다룰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만족시키는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에 있어서 얘를 가지고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만족시키는 방정식, 다시 말하면 이거의 집이죠. 얘가 여기에 살잖아. 맞지? 여기 근이잖아. 그러니까 이 자체를 방정식으로 우리는 얘를 퉁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만족하면 양변에 x-1을 곱하면 되니까 x세제곱은 1이다. 이 방정식은 이것도 만족시키니까 이 방정식 자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를 푼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해볼 수 있냐면은 만약에 어떤 두 근의 합이 주어지고 두 근의 곱이 주어져. 그러면 이 합과 곱이 딱 주어졌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값으로 나왔다 치자. 알파, 베타. 그러면 이 자체로서 연립해가지고 A, B를 구하진 않잖아.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방식은 우리가 여기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충분히 쓸 수 있겠지. 근데 잘 봐. 시험장에서 분명히 합과 곱을 아니까 뭐 이제 곱셈 공식 변형을 써가지고 막 문제를 풀 거야. 근데 이럴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 사고가 좀 힘들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문제를 다뤄볼 수도 있냐면은 곱셈 공식 변형이 좀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결국 이 A, B를 만족시키는 뭘 작성할 수 있을까? 방정식을 작성해서 그 방정식을 통으로 다룰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A와 B를 두 근으로 하는 뭘 작성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이 방정식 자체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난이도 문제는 이렇게 풀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 얘는 x제곱에 마이너스 띵띵의 x 플러스 띵띵은 0. 즉 a, b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두 근의 합, 알파가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는 베타가 들어가겠지. 그럼 이걸 완시키는 두 근이 A와 B니까 A, B를 여기다 대입해서 그 자체는 0인 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거의 연장선으로서 우리가 3차 방정식 때도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럴 때는 세 근이 나오겠죠. 그럼 하나씩 더한 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개씩 뽑아서 곱해 더한 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세 개씩 뽑아 곱해 더한 거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럼 이 값을 이제 줄 거야, 문제에서.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쓸 수 있어. 근데 이게 뭔가 좀 아니다 싶은 것들 문제 있잖아. 힘들다라고 판단되면은 역시 또 뭘 작성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야. 이 알파 베타가 아니라 A, B, C를 세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작성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따라서 A, B, C를 세 근으로 하는 몇 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3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이 사고방식까지 일단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띵띵의 x 제곱에 플러스 띵띵의 x 마이너스 띵띵은 제로다 이렇게 작성될 거고 여기는 하나씩 더한 거 합이니까 알파, 여기는 베타, 여기는 감마 이렇게 작성해서 결국은 얘를 가지고 다룬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체를 곱셈 공식 변형 쓰기가 힘들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방정식으로 퉁쳐서 다룬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것까지도 같이 메모해서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객관식 4번 문제인데 정삼각형 ABC에서 두 변 AB하고 AC의 중점을 각각 MN이라 하자라고 했어. 그러면 자, 이거의 중점이니까 일단 도형은 아는 걸 다 표시해야 돼. 자, 중점이니까 일단 여기도 이렇게 중점이야. 그 다음에 문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여기 AC 있잖아. 여기도 중점인데 정삼각형이니까 이거 이 길이 다 같지. 그 다음에 길이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 중점 연결 전리 길이 다 표시해 볼게. 일단 여기 T가 되겠죠.
여기도 t야. 여기도 t야. 여기도 t야. 왜 그럴까? 60도니까. 여기도 몇 도야? 60도니까. 60도니까. 중점 연결 정리해서 2t야. 일단 니네들이 도형 문제를 풀 때는 아는 것들을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면 안 돼. 다 표시하세요. 알겠죠? 기하는 안 보이면 끝이야. 그때 그림과 같이 점 P는 반직선 MN이 이 삼각형의 외좌번과 만나는 점이면서 MP의 길이가 1이래. 그럼 일단 이 문제를 봤을 때 너무나 좀 불안해 보여. 왜? 도형 자체가 왜 불안해 보일까? 완성이 안 돼서 그래. 자, 봐봐. 우리가 어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되게 불안해 보이지. 그래서 이걸 뭐 해야 돼? 완결시켜줘야 돼. 그래야 도형이 우리한테 편안해 보이면서 삼각형이라는 게 보이게 되지. 마찬가지야. 얘가 불안해 보이는 이유는 여기서 반직선이 나와서 그런데 자, 이렇게까지도 그어줘야 이제 조금 더 완성이 되죠. 그래서 완결 딱 만들어주면은 정삼각형이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이 길이도 얼마야? 1이야. 자, 이제 다 표시했어. 그래 놓고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MN의 길이를 t라고 했을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일단은 도형 문제 항상 구하는 것부터 먼저 보는 거거든. 자, 그럼 잘 보세요. 구하는 것 자체가 t 3승의 마이너스 t 3승분의 1이야. 너나 이걸 봤을 때 딱 드는 생각은 뭐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딱 생각이 들 거야. 맞지? 그럼 써보자. t 마이너스 t분의 1에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에다가 t 마이너스 t분의 1이다. 분명히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은 왜? 여기서 t 값을 구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딱 고일스럽게 접근한다는 얘기는 곱셈 공식 변형 딱 쓴다는 얘기고, 그때 이 t-t분의 1 결국 이 자체를 한 번에 구해지진 않을 거야. 결국 어떤 색을 가지면 될까? t에 관련된 식을 하나 작성하자. 이게 되겠지. 그럼 얘가 도형에서 지금 t들이 많이 보이잖아. 그치? 그것들이 전부 다 자, 길이들로 표시가 되어 있어. 자, 그럼 잘 봐봐. 이 문제를 이제 t에 관련된 식을 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그 여러 가지를 다 공부하지 마세요. 알겠죠? 항상 문제는 중학교 도형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보세요. 184번 문제야. 우리가 자, 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일단은 원이 있으면 원하고 이제 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가서 딱 접하는 접선이 등장할 수 있을 거고, 그 나머지 이제 안 만난다는 솔직히 이제 보지는 않아. 그치? 안 만난다는 우리한테 포인트가 아니고, 자, 일단 만나는 거에만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돼. 그런데 일단 접할 때가 이제 특수하고, 그럼 접할 때로부터 이렇게 그어질 때가 있을 거지. 또는 이렇게 그어질 때가 있을 거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잘린 요 선 있죠? 이런 선을 뭐라고 하지? 현이야. 얘도 뭐야? 현이야. 그러면 결국은 저기 나와 있는 모든 선들은 다 뭐가 될까? 현이야. 그 현에 관련된 성질이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라고 기말고사 대충 공부하니까 이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어. 아니면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억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그치? 현에 대한 얘기로 다 지금 이루어져 있으니까 일단 현에 대한 성질을 써보고 안 되면 그때 돼서 이제 내가 길이를 포함한 삼각형을 찾아가지고 뭐 닮음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봐봐. 현에 대한 성질이 뭐가 있냐면은 그냥 두 가지만 알아두자. 다시 한번 복습. 어차피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 그럼 봐봐. 자, 이렇게 일단 현이 하나 지나갔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현이 하나 딱 지나갔어.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딱 원과 만나는 점 몇 개 생겨? 4개 생기지. 그리고 여기에 딱 뭐가 생길까? 교점이 생기죠. 교점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여기까지의 길이 곱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랑 같다. 기억나죠? 그쵸? 그래서 여기 A, B, C, D라고 하면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랑 같다라는 현의 길이에 대한 성질 하나.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이럴 수 있겠지. 현이 딱 등장하고, 자, 그 다음 뭐가 등장할 수도 있을까? 접선이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을 거야. 맞아? 자, 그럼 봐봐. 이번에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가 접하고 이렇게 해서 세 점 만나겠지. 이번엔 교점이 바깥에서 생겨. 그랬을 때 접하는 것까지의 길이의 제곱은 여기까지의 길이 곱하기 여기까지의 길이다라고 해가지고, 자, 우리가 결국 여기를 C, D라고 놓는다면 A 제곱은 C 곱하기 D다라는 이 성질도 있다라는 거 딱 기억해 주시면 전혀 어렵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해결해 주면은 자, 이렇게 풀 수 있을 거야. 좀 내가 현들로만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현에 대해서 어떤 교점을 하나 봐보자. 일단 문제에서 여기서 딱 이제 현의 교점, 자, 이거랑 이거가 딱 이렇게 보이지, 그치? 자, 그러면은 T 곱하기 T는
1 곱하기 t 플러스 1이다 라는 현에 관련된 성질을 써서 결국 t에 관련된 식을 작성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t 곱하기 t니까 t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1 곱하기 1이니까 t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0이다라는 t에 관련된 식이 작성됐어. 근데 구하는 게 자 분모의 미지수 있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될까? 나눠봐야겠지. 자 0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t로 나눠도 괜찮아. 그럼 t 마이너스 t 분의 1이 얼마 돼? 1이 되죠. 따라서 끝. 그러면 1 더하기 3이니까 정답 얼마다? 4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 객관식 6번 문제야. 자, 이것도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문제고, 다항식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 자, 그때 h 0의 값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런데 주어진 조건 자체가 전부 다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수를 찾을 필요는 없어. 알겠지? 차수를 찾을 필요는 없고, 결국은 검산식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다룰 것이냐라는 게 포인트고, 자, 그때는 나누는 식과 나머지의 관계가 되게 중요했지. 근데 지금 똑같은 식을 계속 나누고 있는 거 보여?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때는 어떻게 할까요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첫 번째부터 일단 문제를 읽어가면서 볼 건데, 자, 일로 와봐. 바로 가자. 항상 겸손하면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수록 자, 기본 문제부터 다시 한번 사고의 흐름을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 자, 경기여고 객관식 6번이야. 자, 구하는 게 h0 값이야. 그럼 결국은 hx라는 식을 검산식을 통해서 식을 세운 후에 0을 대입하면 끝나. 근데 이제 가조건을 딱 봤어. 그랬더니 이제 hx란 이 식을 x세제곱 마이너스 8로 나눈 몫이 언급돼 있지. 선생님이 잠깐만 문제가 잘 안 보여서 책 좀 가져올게. 자, 그래가지고 얘를 x세제곱 마이너스 8로 나눈 몫이 나왔어. 근데 나머지는 언급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미지수 넣어야 돼. 나머지가 0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얘를 나누어지는 식은, 자, 나누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8이야. 그래놓고 몫은 언급이 돼 있죠. 그럼 x 플러스 2야. 그럼 벌써 이거로부터 나머지는 더하기로 연결이 될 거니까, 아, 그러면 결국 이 hx는 몇 차식이었던 거야? 4차식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지. 다항하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차수죠. 최고차항이랑. 자,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는 언급이 안 돼 있어도 작성을 해줘야 돼. 아, 그러면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이니까? 3차식이니까 2차 이하가 되겠죠. 그러면 난 현재 h0 값을 구하는 거니까 사실 0 값을 대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기 있는 상수항만 보면 되긴 하지만 결국 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결국 a, b, c 값을 다 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c만 딱 구해지지는 않을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a, b, c 이거 하면은 결국 hx가 딱 다항함수가 결정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럼 더 이상 내가 hx에 대한 식을 세울 필요까지는 없어. 왜? 식이 하나 세웠는데 또 세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치? 검사식 나왔을 때. 근데 니은을 봤어. 니은을 봤더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hx 똑같은 식을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로 나누면은 얘를 얘로 나누잖아? 그럼 무조건 나머지가 4x 플러스 5래. 아, 그럼 나누자. 그래서 지금부터 나눠보려고 해. 근데 이 안에는 분명히 x-2에다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로 인수분해되기 때문에 요것을 그냥 인수로 가지고 있지. 그치? 자, 그럼 이만큼 나누면 얼마야? 나머지가 0이 돼. 근데 분명히 얘로 나누면 이 hx라는 식은 나머지가 누구랬어? 4x 플러스 5라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 나와야 될까? 4x 플러스 5 나와야겠지. 그래서 난 지금부터 이 식을 자, 누구로 나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로 나눈다는 얘기고, 자, 그때 몫은 자, 관찰되죠? a야. 그럼 나머지는 무조건 얼마 나와야 돼? 4x 플러스 5 나와야 돼. 왜? 얘도 나누면 얼마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무조건 hx 나머지가 얘로 나온다고 문제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니까 항등식이니까 이제 요걸 볼 필요 없지. 미지수가 3개니까. 따라서 얘로 대체해서 우리는 보면 되는 거야. 그럼 모래에서 몇 개 남았지? 1개 남았죠. 그럼 이제 디귿번에서 나머지 하나를 주겠지. 그래서 봤더니 그냥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나머지 하나 쓰면 되겠죠. h1 값이 얼마다? 2다. 요거 쓰시면 되겠네.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누구 나올까? a 값 나오겠지. 그치? 따라서 이제 h0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정답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풀면 된다.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다음 객관식 9번 문제야. 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고방식을 좀 전달하고 싶은 거야.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두 복소수 Z1, Z2에 대하여라는 말이 나오면은 사실 이 Z1과 Z2에 대해서는 실수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복소수라는 것 자체가 생각을 잘 해봐봐. 복소수라는 것 자체가 크게 나누면은 세 가지로 나눠져요. 결국은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지 그냥. 실수냐, 허수냐. 근데 이 허수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딱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실수 부분이 0인 허수가 있죠. 그게 바로 순허수죠. 근데 지금 발문 자체가 복소수 Z1, Z2라 했기 때문에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우리가 복소수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잖아. 그치? 제곱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화시켜서 A 플러스 BI로 놓고 푸는 거,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이런 세 가지로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야. 근데 결국 여기서 얘기해준다면은, 자, 장단점이 각각 존재해. 일단 무조건 풀리는 거는 너네들이 구체화를 시키면 돼. 모든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놓고서 풀면 다 풀려. 근데 그게 귀찮은 단점이 있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게. 자, 시험장에 딱 들어갔어. 조건 자체가 얘네들이 뭔지 모르겠으면 무조건 구체화를 시켜야 돼. 알겠지? 조건을 봤을 때 뭔지 알겠어. 그러면은 그냥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잘 봐. 여기서 너네들이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기억 조건이야. 자, 볼게. 기억에서 Z1하고 Z2 바가 같다면, 사실 이걸 봤을 때에는 Z1과 Z2가 뭔지 잘 몰라. 그치? 켤레 관계란 얘기인데, 자, 그랬을 때 그걸 제곱하면 음수냐? 라고 물어봤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자, 일로 와봐. 공부합시다. 객관식 9번 문제.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자, 복잡에 쓸게. 자, 여기다 바를 붙였어. 그랬더니 복잡 그대로 나와. 그러면 자, 얘들아, 이 복잡은 뭘까? 그냥 실수야. 그래서 이렇게 복소수를 분류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봐봐. 복잡에다가 바를 붙였어. 그랬더니 마이너스 복잡 이렇게 나와. 그럼 복잡은 잘 봐. 뭐 나올까? 순, 허, 수다로만 기억하면 문제에서 틀리는 거야. 순허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0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자, 복잡이 순허수다를 판단했을 때 이거랑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인 거야. 왜?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복소수가 실수다를 판단할 때에는 얘로 판단해도 똑같은 말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랑은 필요충분 조건이 되고 얘랑은 필요충분 조건이 안 돼. 뭐 때문에? 0 때문에. 그래서 얘가 0이 아닌 복소수다라는 말이 반드시 있다면은 필요충분이 조건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그런 거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번을 보자마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선생님, 여기서 Z1하고 Z2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Z1 마이너스 Z2의 제곱이 음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인가를 제곱해서 음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요. 그러면 얘랑 똑같은 말은 이 말이잖아요. Z1 마이너스 Z2가 순허수입니까?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네가 그러면 이게 참이냐라고 묻는 거는 이 조건에서 얘가 참이냐라고 묻는 거는 자, 순허수를 판단했을 때 그 선생님 이렇게 판단하면 되죠. 여기다 바를 붙였을 때 이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틀렸죠. 이게 0이 아니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하셨으면 틀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선생님이 그냥 어떻게 가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냐면은 자, 가정에서 분명히 Z1과
Z2의 켤레랑 같다라는 조건을 줬을 때에는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당연히 나는 구체화시켜서 보는 게 맞다란 얘기지. 자, 따라서 구체화를 시켜서 판단하자 이렇게 사고하는 게 맞다는 얘기야. 저쪽을 봤을 때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내가 Z1을 결국은 A 플러스 BI라고 놓을 수 있겠지. 근데 아무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서술형에다 써야 돼. A, B는 실수다 라고 갖다가 쓸 수가 있을 거야. 그럼 Z2에 대해서도 내가 저 관계에 의해서 놓을 수 있겠지. 그럼 Z2는요, 양변에 빠빠 붙이게 되면 Z2는 Z1의 켤레 복소수니까 허수 부분에 부호만 바꾸면 되겠죠. 자, A, B는 역시 실수야. 자, 두 개를 뺐어. 빼버렸잖아. 항상 음수냐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판단해보는 거야. 그럼 Z2니까 뭐 나와? 마이너스 2BI 나오죠. 아니지, 2BI 나오지. 2BI. 그럼 얘를 제곱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4B 제곱 나오는 거잖아. 자, 그럼 봐봐. 여기서 B는 뭐라 그랬지? 실수라 그랬어. 그러면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중요한 성질이 뭐야?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 곱해졌으니까 얘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자, 뭐가 될 수도 있다? 0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억은 뭐야? 틀린 거야. 그치? 그런데 반면 니은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체화를 시키지 않아도 돼. 왜? 이 복잡이 모두 실수래. 그럼 실수를 판단하는 필요충분 조건은 우리가 켤레복소수와의 관계로서 금방 분류할 수가 있기 때문이야. 근데 이 조건은 우리가 봤을 때 뭐지? 알 것 같으면서 잘 모르겠는 그런 문제일 땐 구체화시키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럼 봐봐. 그게 훨씬 더 빠를 거야. 그래서 이상한 조작하는 거는 공부할 때는 가능하지만 시험장에서 그게 안 돼, 얘들아. 알겠지? 항상 시험장 들어갔을 때 너네들이 어떻게 사고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야, 실수야? 그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Z1 더하기 Z2 여기다 켤레를 붙인 것과 Z1 더하기 Z2가 같은 거야. 왜? 실수라 했기 때문에. 또 하나 Z1, Z2 이 곱도 실수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다 켤레를 붙인 거나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결국 이 결론이고 이걸 만족한다면은 이게 같냐라고 물어봤어. 근데 우리가 켤레 복소수의 성질에 의하면은 바는 다 뜯을 수 있고 그럼 Z1 바, Z1 이렇게 있으니까 얘 넘겨봅시다. 그럼 Z1 바 더하기 Z2 바는 Z1 더하기 Z2다. 이게 참이라 했으니까 너도 당연히 참이 되는 거지. 이거 왜 준지 나도 모르겠어. 내가 만든 문제는 아니니까. 알겠지? 니은번 참이야. 다음 디귿번. 사실 얘도 잘 모르겠어. 그럼 뭐 하면 될까? 구체화시키면 된다는 얘기지. 그쵸? 자, 그래서 보세요. 선생님이 Z1을 A 플러스 BI라고 놓을 거야. 역시 똑같아. 조한 조건이 없죠. 그러니까 A, B는 그냥 실수야. 자, 서술형식 이거 안 쓰면 감점된다. 아니면 아예 틀리다고 할 수도 있어. Z2는 그럼 Z2 어떻게 구합니까? 선생님 Z2는요. 여기서 관계식이 있으니까 Z2는 뭐예요? I분의 Z1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Z1 바는 A-BI가 될 거고 거기다가 I를 나눈 거니까 실수화까지 딱 해주면은 뭘 곱하는 거랑 똑같아? 마이너스 I를 곱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A와 BI에다가 마이너스 I를 곱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이거 얼마 돼? BI죠. 이거 마이너스 B제곱 돼요. 그쵸? 마이너스 B. 이거 뭐라는 거야? 다시 B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AI 이렇게 돼요. 역시 A, B는 실수예요. 그럼 이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걸 해보시면 되겠지? 자, 보니까 Z1의 제곱과 Z2의 제곱이 같냐라고 했는데 실수란 조건에서 자, 얘를 제곱해 봅시다. 그럼 A 제곱에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고 그냥 플러스 2ABI가 돼. 얘 제곱해 보면은 자, 얘 제곱했을 때는 얼마야? 마이너스 A 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다음 플러스 2ABI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두 개가 같냐라고 물었는 건 복소수의 상등풀라는 얘기잖아. 허수 부분은 같아. 실수 부분도 같아야 되는데 두 개가 일반적으로 같진 않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정답 몇 번이야? 니은번이야. 자,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사고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 말이죠. 조건을 봤을 때 잘 모르겠어. 그럼 뭐 시켜? 구체화 시키세요. 조건을 봤을 때 얘네들이 확실하게 켤레복소수의 관계를 따질 수 있어?
그러면 그냥 구체화시키지 않고 푸세요. 알겠죠? 근데 이걸로 풀면은 다 풀려요. 알겠지? 그리고 뭐 해야 돼? 반드시 정체를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니네들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험 문제에 발문이 주어졌어요. 자, 실수가 아닌 복소수 Z에 대해서 라고 나온다면은 결국 너네들이 놓을 수 있는 툴은 딱 두 가지가 있겠죠. 자, 실수가 아니라 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 복소수를 구체화시킨다고 치면은 이렇게 놓고 A, B는 실수라고 놓은 다음에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실수가 아니라 했으니까 이 Z는 결국은 B는 절대로 0이 아니다까지 이렇게 달아주는 게 구체화시켜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고, 만약에 이것을 니네들이 구체화시키지 않고 켤레화에 간결 쓴다라고 치면은 실수면은 이게 성립하는 거잖아. 그치? 이게 필요증 조건이라며. 실수가 아닌,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서 문제를 켤레복소수의 관계를 풀던가. 알겠지? 항상 그 조건을 니네들이 잘 놓는 연습까지도 신경 꼭 써줘야 돼. 그리고 이런 거를 잘 간과하고 문제를 공부하게 되면은 너네들 시험에서 반드시 틀릴 수밖에 없어. 알겠지? 다음 보자. 2017년도 경기여고 객관 12번 문제인데, 자, 어떤 방정식이 등장했어. 2차 방정식. 자, 그때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했어. 자, 그럼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땐 사실 이 두근을 구체화시키고 싶지는 않지. 왜? 딱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땐 보통 두근의 관계를 쓰죠. 합관계와 곱관계. 또 뭐 할 수 있을까? 대입할 수 있죠. 왜 대입합니까? 차수 다운, 항 다운. 됐어? 차수를 다운시키고 항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그럼 결국은 여기서 딱 읽었어. 그럼 나머지 조건들을 봤더니 결국은 이런 이야기로서 펼쳐지게 되는 거야. 아, 다음 이 두 개를 뭐로 하는? 두근으로 가지면서 x제곱에서 1인 2차 방정식을 얘라고 하자. 그럼 이걸 두근으로 하는 거. 근의 모양이 조금 되게 널티하게 생겼죠.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 얘인 거야. 그때 이걸 반영시킬 때 a, b의 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a, b 값을 구하려면 얘는 합과 관련돼 있는 개수고 이거는 곱과 관련돼 있는 개수니까 이거 두 개를 합하고 곱하면 되겠다. 근데 일단 그 전에 이게 뭐 하니까 복잡하니까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될까? 얘부터 간단히 고쳐야겠지. 간단히 고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알파하고 베타의 나름 대수관계는 주어졌죠. 왜 주어졌을까? 문제를 풀면서 알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때 얘를 간단히 고치려면 알파, 베타, 베타 이렇게 있을 때 결국 그 알파, 베타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서 합, 곱, 그 다음에 뭐? 대입. 왜 대입해야 될까? 항을 줄이고 차수를 뭐 하기 위해서? 다운시키기 위해서. 근데 2알파 3승 마이너스 10알파 제곱, 2베타 3승 마이너스 10베타 제곱은 어때? 똑같지? 그럼 저기다 알파를 대입해서 얘가 차수를 다운시키나 베타를 대입해서 다운시키나 구조적으로 똑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한 번만 해보시면 되겠죠. 근데 조심할 건 뒤에 숫자가 어때? 달라. 알겠지? 이거 개인이 뭐 시험장에서 잘못 보다가 똑같네? 이러고 했다가 틀리는 거야. 알겠지? 항상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은 자, 가봅시다. 선생님이 이것도 다 풀어주진 않고 어쨌든 방향만 좀 잡아줄게요. 자, 보세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2017년도 경기여고 객관식 12번. 자, 내가 해야 되는 건 2알파 3승 마이너스 10알파 제곱에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2 베타의 3승 마이너스 10 베타의 제곱에다 플러스 10이야. 그러면은 일단은 이걸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고, 그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겠지. 아이고 0. 여기서 a, b 값을 구해서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야. 그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만큼 그래도 똑같으니까 한 번만 해보면 되겠지. 그럼 알파 베타는 결국은 뭐의 정체라고 했냐면은, 자, 알파 베타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었나? 이거의 두근이야. 그럼 먼저 일단 뭐 하시면 될까? 대입하시면 되겠죠. 대입을 해봅시다. 왜? 차수 다운 하려고. 그럼 알파만 대입하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3은 제로야. 그럼 알파 제곱은 4 알파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2차는 1차로 다운시키세요. 됐죠? 3차까지 있으니까 3차까지 추정을 해보면 결국 4 알파 제곱 플러스 3 알파가 될 거고, 자, 여기다가 4 알파 제곱은 아까 4알파 플러스 3이었고 플러스 3알파니까 19알파
플러스 12다.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내가 만약에 요만큼만 먼저 차수를 다운시킨다 라고 해보면 결국 얘는 2배에 알파 3승이 19알파 플러스 12가 되고 마이너스 10알파 제곱은 4알파 플러스 3으로 다운시키면 되니까 됐다. 그럼 38알파 마이너스 40알파 마이너스 2알파가 될 거고 24랑 마이너스 20이니까 24 마이너스 20. 그치? 왜 여기가 왜 이렇게 됐지? 4알파 플러스 3인데. 그쵸? 자, 마 30이야. 그럼 마이너스 얼마야? 6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2를 더해주는 거니까 이만큼은 결국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겠지. 어차피 구조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도 만약에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얘는 얘는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6인데 뒤에 플러스 10 있으니까 플러스 4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난 이제 얘가 또 얘가 이 방정식에 뭐가 된다? 두 근이 된다. 이렇게 바라보면 된다는 얘기야. 맞죠? 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차근차근 풀면은 절대로 틀리지 않을 문제지. 계산량이 조금 많을 뿐. 그러면 먼저 내가 이 A를 구한다고 치면 합과 관련되는 거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죠. 그럼 두 개를 더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배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야. 그럼 B는 얘랑 얘랑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4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는 아까 여기에 사는 애였잖아. 그치? 두 근의 합은 얼마야? 4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고 두 근의 곱이 얼마일까? 마 3이죠. 그러면 얘가 4니까 2, 4, 8이지.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 자, B 값을 구할 때 역시 전개를 해주면 되는데, 자, 4알파 베타야. 그럼 알파 베타가 마 3이지. 그 다음에 플러스 8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8알파, 그 다음 마이너스 16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마 12에다가 플러스 8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6이야. 여기서 또 이런 너네들한테 시련을 주네.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또 구해야 돼. 근데 걱정 없어. 합과 곱을 하니까 뭐 쓰면 될까? 곱셈 공식에 변형 쓰면 되겠지. 따라서 베타마 알파를 제곱해서 일단 구한 다음에 다시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4, 4, 16에다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니까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은 결국 여기에서 베타가 더 큰 게 아니라 알파가 더 크다 했으니까 네가 베타마 알파를 구할 때는 결국 뭘 선택해야 될까? 음수를 선택하셔야 되겠지. 갖다 집어넣고 두 개 더하시면 답 나옵니다. 알겠죠? 계산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시고, 자, 정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20에 마이너스 16 루트 7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그 다음에 객관식 13번 문제인데 2차 방정식이 일단 등장되어 있어.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너네한테 얘기하지만은 어떤 2차 방정식 또는 방정식 또는 3차 방정식이란 발문 등장했을 때 최고차항의 미지수가 딱 등장한 순간 긴장하라 그랬고, 여기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행동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절대로 A는 0이 아닙니다부터 일단 표시해놓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걸 안 했다 하더라도 너네들이 절대 틀릴 수 없는 이유는 가족권에서 ABC는 이미 한 자리 자연수입니다 라는 정체를 밝혀줬기 때문에 이걸 간과했어도 이 문제 푸는 절대 지장이 없겠지만은 너네들이 학교 시험에서 이게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공부 제대로 하시고. 자, 그럼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3a 더하기 2b 더하기 c야. 그럼 개수에 있는 문자들을 구해서 결국 난 뭐 하자? 더하자.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이제 나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결국 이 a, b, c 자연수들 한 자리 자연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건데, 이 나 발문을 우리가 분명히 처음 보는 발문은 아니야. 결국은 이 알파랑 베타가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고, 그 근에 대해서 결국은 뭘 알려주고 있는 거야? 실근의 위치. 알파라는 것의 위치는 1과 2 사이에 존재해야 하며 베타라는 이 근의 위치는 5하고 6 사이에 위치해야 돼요. 그 위치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식으로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반드시 그래서 뭘로 확인한다? 그래프로 확인한다. 그래서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 두근을 이 상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함수하고 이 함수와의 교점으로 보게 되면 내가 눈으로서 알파, 베타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거로부터 상대적인 위치, 이 경계값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랬었어. 근데 아마 풀어봤으면 알겠지만은 저렇게 풀었을 때 아마 허걱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항상 모든 문제는 일단 내가 원래 풀던 대로 사고를 하다가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푼다. 물론 그게 숙달된 친구들은 잘 되는 건데 안 되는 친구들은 처음 공부할 때 항상 기본, 보편적인 풀이부터 먼저 해보는 게 공부의 왕도야. 그럼 봐봐. 일단 13번이야. 자, 문제를 보니까 일단 2차 방정식이 등장했는데 ax 제곱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x야. 그다음 플러스 3c는 제로야. 자, 여기서 a, b, c는 세 자연수야. 그치? 일단 여기에서 내가 먼저 기준 잡는 건 나 조건이죠. 그리고 일단 이거 표시해놓자. 2차 방정식이라 했으니까 최고차항의 미지수 딱 등장한 순간 결국 a는 0이 아니다부터 잡고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나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알파라는 것과 베타라는 것의 위치를 찍어줬죠. 자, 그 경계되는 숫자 결국 1과 2가 될 거고 얘 경계되는 숫자 바로 5하고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경계로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된 거지. 자, 그런데 이것이 나왔을 때는 결국은 내가 그래프로 확인해야 돼. 결국 눈으로 체크해야 돼. 그러면 나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이 함수랑 그리고 x축이랑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누구다? 알파, 베타다 라고 보시게 되면은 얘는 아래로 볼록이죠. 자연수니까. 자, 그랬을 때 요 함수에 대해서 x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결국은 요 점이 알파, 요 점이 베타라는 거야. 이렇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1과 2의 위치는 분명히 문제에서 있으니까 1은 이쪽에 위치해야 돼. 그래서 여기 알파가 되면 안 되고 이쪽에 위치하면 돼. 맞지? 그 다음에 2하고 5는 이쪽에 위치하면 돼. 대략 찍어놓을게.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6이라는 위치는 이 베타보다 이쪽에 위치하면 돼. 각자의 이 경계되는 숫자들의 집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경우는 결국 이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경계값들이 있기 때문에 뭐 판별식이나 대칭축을 풀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이유는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때문에 그렇죠. 사이에, 두근 사이에 어떤 경계값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판별식 풀 필요 없어요. 왜요?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2차 함수가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이에 있는 값을 찔렀을 때 음수래요. 근데 이 점을 무조건 지나야 돼. 라고 판단되면은 결국 아래로 볼록인 함수이기 때문에 이쪽을 지나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지. 2차 함수는 무조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일단 수실근이 가능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고 그럼 경계값들만 확인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이 함수, 요 하얀색 함수 요만큼을 그냥 fx라고 칭해 볼게요. 여기다가 f의 1값을 집어넣었을 때가 양수가 되면은 결국은 저 집의 위치를 찾아주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f의 2값은 음수, f의 5값은 음수, 그 다음 f의 6값은 양수다. 결국은 이 모두를 만족한다면은 엔드야. 자, 이런 그림이 세팅되면서 이 나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죠. 하지만 이제 이 값들을 쫙 다 넣어보면서 4개의 뭐가 나올까? 부등식이 주어질 거야. 직접 안 해본 사람은 꼭 해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돼서 대입한 것들을 하면은 자, 아무리 이게 A, B, C가 자연수라고 하지만은 서로 다르단 말이었기 때문에 케이스가 9 곱하기 9 곱하기 9가 있겠지. 와, 이만큼의 가지수를 넣어보면서 이 4조건을 만족시켜 찾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이 풀이가 틀린 건 아닌데 이 문제를 풀 때 효율적인 문제풀이는 아니겠구나. 그럼 다르게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이런 시도는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시도 맞지? 왜 그럴까? 이미 우리가 모든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저렇게 풀어왔기 때문이야. 근데 저 풀이를 했을 때 문제의 답을 내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비효율적이야.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도구들을 통해서, 개념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해보면 돼. 그럼 다시 한번 내가 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봐야 돼. 이렇게 먼저 해봤을 때 시험장에서 안 되면은 뭘 본다? 구하는 게 뭔지를 봐. A, B, C야. 그럼 A, B, C가 어디에 있지? 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자 결국은 개수에 있어. 자 그래 놓고 근에 대한 뭐가 나와 있지? 정보가 나와 있어. 그치? 근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 그럼 근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결국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을까? 근과 개수의 관계밖에 없지. 뭐 아는 게 많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이 풀이로 가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서 결국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가주는 거야. 그러면 알파라는 건 1과 2 사이에 있는 근인 거고 베타라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5하고 6 사이에 있는 건데 결국 a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bx 플러스 3c는 0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서 한번 a, b, c를 찾아보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값은 a분의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곱은요. a분의 3c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얘네들은 한 자리 자연수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그러면 내가 알파, 베타의 범위가 각각 주어져 있는데 그럼 내가 이 값의 범위를 알아야 될 거고 이 값의 범위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합의 범위, 곱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네? 그럼 두 개를 합했을 때랑 곱했을 때의 범위를 찾아보자로 들어가게 되겠지. 그러면 a분의 b, a분의 3c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자 얘는 합이죠. 합의 최소값은 가장 작은 것끼리 더했을 때야.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것끼리 더했을 때가 최대값이 되겠지.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것끼리 곱했을 때가 최소값이고 가장 큰 것끼리 곱했을 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A, B, C는 다 한 자리 자연수니까 대입해보면서 이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하나씩 대입해보자. 선생님 뭐부터 대입할까요? 자 자연수야. 그럼 뭐부터 대입해야 돼? 1부터 대입하셔야지. 5 같은 거 대입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수학에서 답은 어차피 하나야. 값을 구했으니까 자 A에다 1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야. 그럼 A가 1이야. 그럼 B는 7밖에 안 되네. 그치?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서 C를 구하게 되면은 A 값이 1이었어. 그럼 A가 1이니까 C는 3분의 5부터 시작해서 4까지네요. 얘가 1. 얼마니까 C값은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는 거 맞지? 어차피 답은 하나니까 하나 커트돼야 돼. C값은 2. 그럼 A가 1인 상태에서 B값이 7이면서 C값이 3인 거야. 맞지? 그리고 A가 2일 때 해볼 필요도 없어. 얘가 어차피 2면은 말이 안 돼. A가 2잖아? 그럼 넘어갔을 때 12, 16이니까 B는 한 자리 자연수가 안 나와요. 따라서 A가 1일 때만 되는 거니까 케이스 분류 끝이야. 자 그러면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냐면은 사실 우리는 알파, 베타가 원래 이렇게 갖다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맞았던 건데 지금 이렇게 푸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합과 곱을 가지고서 이 A, B, C를 추정해 나가다 보니까 결국 이거에 대한 범위, 합과 곱의 범위로서 A, B, C 값들을 찾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원래는 이거 갖다 찾아야 되는 건데. 그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기서 대입해서 진짜 저 알파, 베타가 저 실근의 위치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첫 번째 케이스 이 경우를 한번 해보면은 결국 얘는 A를 딱 대입했어.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7X에다가 플러스 6은 빵 되면서 1, 6. 그럼 두근 나오지. 두근이 하나는 뭐야? 1이고 하나는 얼마야? 6이야. 자, 두 근 다 이 사이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는 커트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답은 한 개 있을 거니까 밑에 거 확인할 필요 없이 얘가 답이야. 됐죠? 그래서 마지막 답을 내주신다면 정답은 20입니다.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만 풀어줄 수도 있었어. 알겠니? 그런데 이걸 보여준 이유 결국 모든 문제는 똑같이 사고하고 그게 안 될 때, 그게 힘들 때를 딱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만약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딱 수업을 했다면은 너네들은 또 이 문제문이 나오면 합과 곱으로만 또 사고할 거야. 알겠지? 그게 아니야. 보편적인 풀이는 이거야. 알겠죠? 명심하시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객관식 16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의 발문을 여러분들이 딱 읽었을 때 그냥 딱 머릿속에서 독해가 됐으면 좋겠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근데 저 방정식이 미지수가 두 개죠. x도 있고 y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주어진 조건을 보세요. 양의 정수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연수거든요.
자연수를 근으로 갖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알파, 그 자연수 두 개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고, 그때 알파가 더 크다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나갔을 때에는 결국 자연수 조건이 있는, 자,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만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자, 해가 정해지지 않았다. 결국 정해지지 않았다. 부정방정식이죠. 그럼 정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의 해법은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2017학년도 경기여고 객관식 16번 문제인데, 자, 결국 우리가 이제 부정방정식을 다룬다. 자, 방정식이기 때문에 일단 그 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낫의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은. 그러면 이 부정방정식의 해가 이제 어떤 꼴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푸는 방향이 딱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일단 해가 정수 조건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수 조건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수 조건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수 조건이 있을 때는 보통 어떻게 다루냐면, 지금 있는 문제 좀 봅시다. x제곱에 마이너스 xy에다가, 자, 그 다음 플러스 2x에다가, 자, 그 다음 플러스 y 마이너스 27은 제로다라는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x랑 y,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자연수만 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연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이 식에다가 x, y를 적절히 대입해서 이 방정식의 해를 찾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해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것들을 대입해서 찾는 거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적절하게 어떻게 해서 변형을 해서 우리가 후보군을, 지금은 자연수가 전부 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후보 중에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형을 하면은 결국 그 후보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후보를 줄일 수 있고 그 후보를 줄이자. 후보군을 줄이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정수 조건이 있잖아요. 자, 얘를 다 일단 곱골로, 일단 미지수가 있는 것들을 다 곱골로 변형하는 거야. 곱골이 포인트야.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가 아니에요. 오른쪽에는 숫자로만 딱 갖다 붙이면 돼.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결국 이 숫자잖아요. 곱해서 자연수고, 여기도 자연수일 거고 여기도 자연수, 정수겠죠. 그러면은 얘 뭐다? 약수다, 약수다 이러면서 후보군을 약수로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 조건이 있을 때 선생님 어떻게 풀어요? 자, 우리가 이거는 양천고 2019년도 서술형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몇 번 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마지막 문제인데 영상을 내서 같이 보시고, 자, 실수 조건이 있을 때에는 결국은 이런 얘기거든. 자, 우리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실수는 제곱하면은 항상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성질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 조건이 있을 때에는 결국 그 미지수들이 전부 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면서 네가 만드는 거야.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조건 플러스 꼴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꼴로 연결하시면 안 돼요. 플러스 꼴로 연결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얘는 뒤에는 이제 0 이렇게 분명히 만들어 놓게 세팅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 이것도 실수의 제곱이고 실수의 제곱이고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더해서 0이어야 되니까 해법 자체가 이렇죠. 니도 얼마여야 되고 0, 니도 얼마여야 되고 0, 니도 얼마여야 된다? 0이었다. 이렇게 해서 후보군을 확 줄이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는 자연수 조건이 부정식이니까 얘를 일단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된다? 곱골로. 미지수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곱골로 바꿔서 약수로서 해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저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바꾸기 쉽지 않은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선생님 보세요. 그럼 시험장에서 빨리 바뀌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될 때가 있어. 근데 이게 공부할 때는 시도를 했을 때 안 돼도 당황하지 않아요. 다시 해보면 되니까. 근데 시험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봤는데 안 되는 순간 갑자기 멘탈 붕괴됩니다. 그 순간 아무 문제도 안 풀려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되는데 일단 선생님이 시도를 해볼 거예요. 근데 어떤 시도를 할 거냐? 기준을 잡고 시도하셔야 돼. 선생님이 딱 보이는 거는 여기에서 x제곱이 보여요. 그럼 얘를 뭔가 이제 곱골로 바꾸려면은 x제곱 이렇게 있어.
자, 그런데 얘네 둘이 이렇게 딱 만들었을 때 얘를 x로 딱 묶어보면 x 플러스 2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봤을 때 x 플러스 2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가볼 거냐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해볼 거냐면 x제곱 플러스 2x 그 얘 갖다가 내가 뭘 해볼 거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볼 거야 라는 시도를 해볼 수 있겠지. 그러면 요거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이면서 그 다음에 내가 미지수를 묶었을 때 얘랑 묶었을 때 뭐가 보여야 될까요? 그래야 곡골을 만들어질까? 여기 나와 있는 공통인수인 x 플러스 1이 보이기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y로 묶어봤더니 1마 x라고 묶이거든요. 그래서 공통인수가 안 보여. 그 이 시도는 잘못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결국 내가 이거 두 개가 무조건 묶여야 돼. y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y로 무조건 묶으면은 1마 x가 보여. 또는 마 y로 묶으면은 x-1이 보이니까 그럼 x-1이라는 게 공통인수가 되도록 묶으면 되겠다 하면서 재시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원래 풀었던 방향에서 안 되니까 다시 재시도를 하는데 그때 풀이 방향 딱 정했을 때는 x-1 인수가 이제 보이도록 공통인수로 보이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얘네들이 먼저 묶어보자. 그럼 내가 마이너스 y로 묶었어요. 그럼 x-1이죠. 그래서 얘를 썼어. 그럼 남은 것들에서 분명히 x-1이 보이도록 내가 세팅을 해야 돼. 그럼 보세요. x제곱에다가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필요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야 x-1에 완전적으로 묶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이제 저 식을 맞춰주면은 4x가 될 거고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8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뭐가 있으니까 미지수가 있다 보니까 결국 얘도 공통인수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도 x-1에 완전적으로 묶이니까 여기 공통인수 성공했죠. 그 여기도 이제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럼 내가 얘는 4로 묶어서 x-1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뒤에는 숫자꼴로 바꾸면 되니까 끝.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4니까 24만 뒤로 넘겨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24만. 됐네. 그럼 공통인수 성공했다. 이렇게 시도를 2번 정도 해보면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x-1 이렇게 딱 묶이면서 공통인수 묶이면서 곱골로 만든 게 성공했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x-1, 4 묶으셔야죠. 그러면 나오는 게 x, 마이너스 y 이렇게 묶이면서 마이너스 y, 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4 나오겠죠. 맞나? 마이너스 5인가요? 계산이 안 되니 자, 마이너스 y에다가 x-1에다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묶일 거니까 아니지. 4가 묶이는 거지. 플러스 3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게 24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은 후보군이 줄여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얘하고 이만큼은 결국 24에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약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해 나간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24의 약수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또 후보군을 줄일 수 있어. 결국 x, y는 여기서 뭐라 그랬어? 자연수라 그랬죠. 그리고 나온 게 x가 y보다 크대.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으로서 한번 커트를 해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x가 크다 했으니까 요거의 차이의 최소값은 얼마겠습니까? 다르다 그랬으니까 1이겠죠. 그럼 이 값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얼마? 1 더하기 3이니까 4야. 따라서 얘는 4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후보를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4 이런 거 된다는 얘기야. 3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4, 그 다음에 얘가 4 곱하기 얼마 들어가니까? 6. 후보 첫 번째. 자, 두 번째. 얘가 24 약수니까 6 들어갈 수 있겠죠? 6, 4, 24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자, 8 들어갈 수 있어요. 8, 3, 24가 될 거고 네 번째. 자, 그다음 8이니까 12 들어갈 수 있겠죠. 그다음 2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다섯 번째. 24 곱하기 1. 자, 그러면서 될 수 있는 값들을 한번 찾아내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거는 자, 이게 x가 지금 얼마예요? 7이죠. x가 7이면은 자, 이게 7이니까 10이죠. 그럼 y는 얼마 들어가면 될까? 3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아니야. 7이니까 y는 3. 맞죠? 자, 다음 보세요. 이럴 때는 x값이 얼마입니까? 5죠. 그럼 5니까 8이죠. 그럼 y값이 얼마입니까? 2가 되겠지. 맞나? 다시 x가 7이야. 그럼 7이면은 7 더하기 3이니까 10이지. 그럼 y는 얼마야? 6이잖아. 뭔가 이상했어.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x가 5가 될 거고 자, x가 5면 8이니까 2가 되겠지. 됐어? 자, 그럼 이때는 x가 얼마야?
4지. 그럼 4인 상태에서 열면 y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때부터는 y 값이 자연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커트가 되죠. 근데 그 이후의 과정도 계속 줄어들면서 얘는 늘어나니까 자, 이 과정은 안 된다라는 게 빨리 커트가 될 거야. 자, 그럼 됐어요. x, y 이게 더 큰 거 맞고 큰 거 맞으니까 저 두 개의 합을 보시면 13이고 두 개 뽑으면 얼마입니까? 7이야. 그럼 두 개 후보군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랬으니까 정답은 얼마 됩니까? 13이다. 이렇게 풀어나가시는 거야. 그래서 자연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과 자, 그 다음에 실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 그것을 먼저 알아차리고 그 해법을 아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먼저 발문을 봤을 때 독해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죠? 다음 볼게요. 객관식 17번 문제입니다. 사실 얘도 가우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 이럴 거야. 근데 쫄 필요가 절대 없어요. 자, 보세요. 가우스가 일단 등장되어 있고 4x-2인데 문제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실근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고 저 가우스 x는 정수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정리해 봅시다. 자, 선생님이 그 가우스에서 여러분들이 쪼는 이유가 그냥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그렇거든? 잘 봐. 2017학년도 경기여고 객관식 17번 문제. 자, 봐봐요. 일단 가우스가 등장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딱 봤을 때 얘를 그래프 그리는 게 포인트가 아니야. 알겠지? 그래프 그리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가우스가 딱 등장하면은 제일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 자체가 자, 이만큼 통째로 얘가 뭘까? 정수예요. 잘 봐. 그냥 정수야. 정수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이 x는 실수죠. 근데 이 꺾인 가로 여기에 들어갔을 때 얘는 뭐로 딱 튀어나오는 거야? 정수로 만들어주는 기계야 그냥. 정수라고 일단 인식해야 되는 거고 x에 따라 바뀌는 정수예요. 아, 얘는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다. x에 따라 변하는 정수다라고 내가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2.3인 실수가 들어가면 얘 얼마야? 2가 되는 거야.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3 들어가면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마이너스 2 아니야.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0.5 들어갔어.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어떤 실수가 들어가도 항상 뭐를 나오게 하는 거야? 정수로 나오게 하는 거야. 그치? 이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정수라고 인식을 하세요. 일단. 그러고 나서 이제 가우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정의하고 성질만 아시면 돼. 그럼 잘 봐. 내가 어떤 가우스 x 값이 n 이건 정수야. 자, 어떤 이제 거꾸로 물어보는 거야. 이게 어떤 x가 들어가야 n이 나올까? 이것만 알면 돼.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가우스 x가 3이래.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x의 범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아, x는요. 일단 3 들어가도 3이야. 근데 2.9 들어가면 2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 뭐 전까지? 4 전까지만 들어가시면 돼. 왜? 4부터는 가우스 취하면 얼마니까? 4니까. 그래서 얘가 몇 개 차이 나? 항상 1개 차이 나요. 그래서 아, 이러한 x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얘는 3을 발생시키는 정수야. 그 마찬가지야.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되고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돼요. 그걸 일반화해서 보면은 어떤 정수가 됐어. 그럼 이 x의 범위는요. m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m 플러스 1은 못 들어가죠. 이거 두 개를 기억하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 중에 뭐가 있냐면은 어차피 정수기 때문에 자, 얘는 실수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 이제 정수가 들어가는 거야. 뭐 n, 3 이런 정수가 들어갔어. 자, 그러면은 꼭 정수라고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n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얘는 얼마인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가우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가 이렇게 분리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이거밖에 몰라요. 가우스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걸 너네들이 지금 인식했다면은 이 문제를 왜 못 풀었을까요? 이걸 일단 인식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는 그래프로 엄하게 문제를 풀려고 했던 거죠. 자, 보세요. 딱 요 정도를 가지고 이제 발문을 이해해 볼게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방정식이라고 등장돼 있으면서 가우스 x 플러스 1. 그럼 얘 뭐야? 정수야.
이 x값이 뭔지 몰라요, 나도. 근데 이거에 따라서 분명히 얘는 정수로 튀어나오는 정수예요. 자, 그리고 나서 플러스 2x 플러스 3이야. 잘 들어봐. 가우스에서 절대로 두렵지 않을 거니까. 자, 그리고 4x 마이너스 1이야. 요 x죠. 그쵸? 여기에 x나 여기에 x나 여기에 x나 똑같은 x가 들어가는 건데 이건 정수가 얘는 실수예요. 그쵸? 자, 보세요. 이거에 실근에 뭘 구하는 겁니까? 최대값하고 최소값 구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요. 실근이잖아요. 실근의 최대값이야. 생각? 일단 가우스 안에 여기 정수 들어가 있죠. 정수 들어가 있죠. 분리하세요. 성질에 의해서. 그쵸? 불편하니까. 그럼 이렇게 되겠지. 아, 가우스 x 이렇게 될 거고. 자, 천천히 해줄게. 플러스 1이야. 그럼 플러스 가우스 2x 정수는 분리돼. 3이야. 그 다음에 4x 마이너스 1이야. 너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정리할지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이제 애들이 어떻게 정리하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거든? 근데 왜 이쪽으로 넘기는지 모르겠어. 구하는 게 뭐냐면 실근의 최대값이에요. 여기 실근은 누구예요? x죠. 어차피 이 실근의 최대값, 최소값이 있으면은 이 실근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많다는 얘기잖아요.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될 수 있는 이 x값이 몇 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런 x를 여기다 대입하는 순간요. 얘는 무조건 뭐로 나와요? 정수로 나와요. 그럼 결국 얘가 주목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가우스 x가 아니라 그냥 x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 x가 주목하는 거니까 얘들아 주목하는 문자가 x지 이게 아니에요. 이건 숫자 정수예요. 그러면은 x 이퀄 뭐뭐뭐 x에 대해서 이 식을 정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게 일단 발문독해가 된 거야. 아, 그러면 내가 어차피 이쪽으로 넘기자. 그럼 가우스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우스 2x 될 거고 얘를 넘겼어. 그럼 얼마야? 5지. 됐어요? 잘 썼나? 한번 확인해 볼게. 4x 마이너스 2야. 쏘리. 얘가 2야.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6이죠. x 플러스 1, 2x 플러스 3, 4x 마이너스 2. 됐지? 자,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4를 나눈 것.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x예요. 그러면 이걸 구하라는 얘기잖아. 네가 구하라는 건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 그건 누구에 따라 결정됩니까? 이거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의 최대 최소는 이만큼의 최대 최소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무식하게 막 케이스 분리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문제부터 이해하셔야죠. 그렇죠? 그럼 얘는 최대 최소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숫자니까. 얘도 최대 최소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일정하기 때문에. 그럼 문제는 뭡니까? 바로 얘입니다. 얘가 어떤 값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거의 최대수가 달라지겠죠. 자, 이만큼이 최대가 되면 니도 최대가 되는 거고요. 이만큼이 최소가 되면 니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잠깐만. 가우스 x랑 가우스 2x가 어떤 정수지? 모르잖아요. 이게 어떤 정수인지 난 모르잖아. 그럼 누가 따라 결정돼? 이 x 따라 결정돼. 근데 그 x는 뭐야? 실수야. 어떻게 다 대입해 그걸? 그치? 그러면은 어떤 정수겠거니 하고서 일단 모르니까 미지수 놓으셔야죠.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이 x의 범위를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선생님 여기도 m이라고 놓으면 되겠나요? 자, x 똑같은 x예요. 그러면 이 범위에 따라 이 범위도 분명히 같이 구성이 될 거기 때문에 미지수는 줄이게 놓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x의 범위를 구해봅시다. x의 범위는요. n 이상 m 플러스 1 미만인 수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정수값을 알아보기 위해서 역으로 아까 이것이 이렇게 이거 아닌데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제가 보세요. 2x는 뭐지 그러면? 그럼 2x의 범위는 보니까 여기다 2배 주면 되는 거니까 2n부터 시작해서 2n 플러스 2까지인데 몇 개 차이야? 2개 차이야. 그러면 이 값은 단 하나로 결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요? 만약에 2n부터 시작해서 하나 차이였잖아요. 얘가 2n 플러스 1까지는 뭘 취할까? 2n을 취하게 될 거고
EX라는 범위가 2n 플러스 1부터 2n 플러스 2 이렇게 한 개 차이 나실 때는 얘가 2n 플러스 1이라는 정수를 취하게 되겠죠. 아, 그러기 때문에 이 값은 단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만큼 n으로 네가 미지수를 놓게 되면 얘는 이 각각의 범위에 따라서 얘는 정수를 두 개 취할 수 있게 되겠구나. 뭐 하셔야 됩니까? 분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분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여기 나와 있을 때 EX의 범위죠. 자, EX의 범위가 뭐부터? 2n부터 시작해서 2n 플러스 1일 경우 하나. 그다음 두 번째. EX의 범위가 2n 플러스 1부터 2n 플러스 2까지를 취할 때는 이 값이 달라지는 거구나. 그럼 보세요. 이때 x라는 이 실계를 찾는 건데 얘는 4분의 가우스 x는 무조건 내가 n이라고 일단 미지수 놨어요. 그쵸? 그럼 이제 n 더하기 가우스 2x는 요 범위 내에서 취할 때는 얼마 취합니까? 2n 취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6이에요. 아, 됐다. 그러면 요때 이 x 실근은 4분의 3n 플러스 6의 꼴이었구나. 그러면 다시 봅시다. 이거의 최대 최소라는 것은 결국 이 3n 플러스 6, 이 n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 달라지겠구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x 값이 여기 있는데 이 n의 범위만 찾으면 끝나겠네? 그러면 여기 나와 있으니까 대입하면 끝나겠다. x의 범위가 여기 있잖아. n 값만 찾으면 된다며. 대입해봅시다. 자, 2n이야. 그럼 얘가 2야. 곱하기 4분의 3n 플러스 6이야. 그리고 2n 플러스 1이에요. 그 n 값의 범위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봅시다. 얘가 2죠. 1 곱합시다. 4n 3n 플러스 6 4n 플러스 2 그쵸? 6 뺍시다. 6 빼니까 자, n의 범위 구하면 되겠지. n의 범위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게 n이죠. n은 6보다 어떻습니까? 작거나 같아요. 자, 이렇게 보니까 n은 몇보다 큽니까? 4보다 커요. 아, 이런 범위 내에서는 x가 n이 될 수 있는 값이 몇보다 몇 가지? 4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였구나. 그러면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n이 5일 때, n이 6일 때. 그때 이 실근은 얼마 값을 취하냐면요. 4분의 5, 3, 15 더하기 6이니까 21. 아, 이런 실근의 값을 가질 수 있겠구나. 6일 때에는요. 4분의 18 더하기 6이니까 24. 이때는 4분의 24라는 값을 가질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아직 다 안 풀었으니까 이것도 풀어볼게. 자, 그럼 이쪽에서는 결국 이 범위잖아요. 똑같겠네. 그럼 이때 x는요. 4분의 요거는 그대로 무조건 n이고요. 2x의 범위가 여기니까 얘는 2n 플러스 1의 값을 정수로 취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뒤에 있는 거 6. 그러면 얘는 4분의 3n 플러스 7이 되는 거잖아. 아, 그럼 얘는 결국 얘의 최대 추수라는 것은 여기 나온 이 n. n이 뭔지를 알아야겠다. 그럼 x의 범위가 여기니까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2n 플러스 1이고 2배에 4에다가 3n 플러스 7에다가 자, 2n 플러스 2가 되죠. 약분하고 자 2를 곱할게요. 그러면 2를 곱하면 4n 플러스 2가 될 거고 자 3n 플러스 7이 될 거고 4n 플러스 4다 이렇게 되겠지. n의 범위 찾아보면은 자 이리로 넘어갔어요. 넘어가면 n은 계산이 안 돼. 자 n은 5보다 작거나 같으셔야 돼. 이리로 넘어갔어. n은 3보다 커야 돼. 아 n이 취할 수 있는 건 4랑 5를 취할 수 있구나. 그러면 그때의 실근은 n에 따라 바뀌니까 자, 이때 x를 구해보니까 이때 x는요 n에다 4 집어넣으면은 3, 4, 12 더하기 7이니까 19야. 자, 이때 x는 5를 집어넣으니까 3, 5, 15 맞지? 5, 3, 15 더하기 7, 22 이렇게. 그래서 총 몇 개의 실근을 가지는 겁니까? 4개. 저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근은 총 4개 있었던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가장 큰 값 누굽니까? 4분의 24죠. 맥스가 4분의 24. 자, 미니멈. 얼마입니까? 4분의 19네요. 자, 두 개를 뭐 하랬습니까? 더하랬어요. 그럼 4분의 3. 43이 되겠죠. 정답은 얼마입니까? 두 개 더했으니까 서로 보니까 43.
7이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우스에 대해서 내신에서 잘 등장하겠지만은 결국 이것에 너무 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딱 요 정도밖에 몰라요.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것보다는 못 풀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라는 거 빨리 그리는 그래프 이제 배웠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인식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정의, 가우스에 대한 성질, 그리고 가우스가 정수라고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실근의 최대소니까 또 이거의 포인트를 맞춰서 식을 정리해보면 이거에 따라 달라지겠구나. 근데 이게 뭔지 모르네? 미지수 넣어야겠다. 그 얘는 어떻게 놓을까? 범위를 구해봐야지. 하나의 값만 가지는 게 아니네? 두 개 값는다. 이때는 가우스 x가 얼마? 2n. 이때 가우스 x는 얼마? 2n 플러스 1. 케이스를 해야겠다. 후회치네. 그쵸? 이렇게 푸시는 게 맞겠지.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 칠판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객관식 18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개수가 실수고 최고차함 개수가 1인 4차 방정식이 두 실근 알파, 베타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두 허근을 갖는다. 실수 개수에서 허근을 갖는데 두 근을 알려줬다? 무슨 관계입니까? 켤레죠. 실근을 이미 두 개 갖는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나머지 두 개의 근이 남지? 4차니까 두 개는 켤레 관계구나. 이거부터가 시작이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딱 이거야. 여기로부터 문제가 스타트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잘 보세요. 여기 나온 두 켤레. 켤레의 합입니다. 켤레의 곱입니다. 우리가 켤레의 합은 항상 실수가 나온다라고 했었고 켤레의 곱은 양의 실수 또는 0이 나온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음수는 못 나온다 그랬고 그게 알파하고 베타로 이루어져 있어. 자, 역시 얘도 발문을 보고서 독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항상 문제의 시작은 개념이 아니라 문제를 읽는 것부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허근에 대해서 놀고 있다면은 허근을 구했어. 또는 허근의 합과 곱을 알았어. 그럼 이 알파, 베타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안다면은 4차 방정식을 다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4차 방정식의 2차 함계수 구하는 거는 시간 싸움이고 1차 함계수 구하는 것도 시간 싸움입니다. 근데 그 두 개를 이제 빼서 답을 내는 건데 m은 구야의 자연수고 pq는 정수래요. 좀 이따 보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그 감마라는 허수 있잖아요. 그 허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 시켜놨어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다 양수인 허수예요. 복수수를 분류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세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여러분들도 분명 고민하고 있을 거야. 자, 봐봐. 2017년도 경기여고 객관식 18번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못 풀진 않아. 모든 복수수는 구체화시키면 다 풀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개수가 실수야. 그리고 4차 방정식인데 여기에 근에 대한 설명이 주어져 있고 자, 실근 두 개를 갖는다고 했어. 실근은 알파와 베타야. 그럼 근이 총 4개니까 그다음 허근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허근이 감마랑 감마의 3승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 문제 시작이 뭐라고? 바로 여기라고. 허근이 두 개 등장했네. 근데 허근은 단독적으로 가질 수가 없는 거고 무조건 두 개를 동시에 갖는데 그 두 관계가 무슨 관계다? 켤레. 그래서 이 둘의 관계식을 세워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감마 바라는 거는 감마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또 감마의 세제곱의 켤레는 감마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감마에 대해서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럼 여기에서 잘 봐. 이건 풀지 않고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 복소수가 허수잖아요. 그쵸? 그럼 a 플러스 bi라고 놓고 a, b는 실수라고 놓으시면 안 되죠. 왜요? 얘는 알려줬어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뭐다? 양수다. 그러면 내가 놓은 이 실수 부분 a 얘는 양수가 되고 b도 역시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라고 해서
이 등식 얘 세제곱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 아니야? 켤레푸스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갖다 놓고 푸시면 되죠. 이거나 이거나 아무거나 푸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A, B를 찾아서 더하고 곱하시면 문제는 무조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풀면은 무조건 풀려, 얘들아. 이것도 좋은 방법이야. 시험장 가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좋잖아? 근데 분명히 이 강의를 보면서 이런 생각 할 거야. 그래, 이건 나도 알아. 근데 이게 귀찮다고. 그럼 다른 방법 없어? 근데 잘 봐. 이걸 다른 방법을 니네들이 시험장 가서 문제가 변형됐을 때 찾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나 같아도 선생님이 시험장 들어간다고 해도 안 돼, 잘 안 돼. 그럼 그 시간 고민할 시간에 그냥 뭐 하는 게 나아? 아예 다 푸는 게 나아. 아니면 잠깐 건너뛰고 다른 거 풀고 나서 시간이 남았을 때 다시 푸는 게 나아. 어차피 대부분의 친구들은 못 풀 거니까. 그럼 잘 봐. 자, 이게 만약 싫어. 그러면 나름 너네들은 켤레 공개를 가지고서 다시 이 복소수에 구체화시키겠다는 얘기잖아. 이 감마가 뭔지만 알면 감마 바도 뭔지 아는 거고 그럼 이게 뭔지도 아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상태로 얘가 하기 싫은 거야, 니네들이. 왜? 막 세제곱하기 싫은 거니까. 이게 제곱만 해도 해보고 싶은 게 한데. 그치? 맞지?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 두 관계를 아닌 거니까 이거 갖다가 좀 더 변형을 해서 이 감마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는 거지. 이 감마가 뭘까요? 이걸 조금 더 식을 변형해 보는 거야. 왜? 네가 이 식을 풀기 싫다며. 그치? 이 식을 풀기 싫으니까 이 식을 좀 더 변형해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야. 그러면은 뭐 기상천외 생각이 아니라 그냥 여기 나와 있으니까 감마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니까 나 바를 없앨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에서 내가 바의 성질을 이용해보면 감마 바의 세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얘가 감마잖아요. 그러면 감마 바 대신에 뭘 넣을 수 있을까? 감마 바 대신에 마이너스 감마 3승을 넣을 수 있겠지. 아, 그래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감마의 세제곱에 세제곱은 감마다라고 넣을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마마는 여기 세제곱이니까 일단 죽을 거고 그럼 감마의 9제곱이 감마다. 여기까지 되겠지. 지금 변형하고 있는 거야. 이거 풀기 싫으니까. 그러면은 감마는 0이 아니니까 약분할 수 있을 거고 아, 감마의 8제곱은 1이네. 그럼 감마라는 거의 정체는 x8제곱은 1이라는 이 8차 방정식의 허근 중 하나였던 거야. 아, 이 8차 방정식의 허근 중 한 개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방정식이 우리가 못 풀 수 있는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감마를 추정해 나가는 거죠. 왜? 감마의 정체가 나왔잖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뭐라고? 양수라고. 그러면 감마의 8제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감마의 8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고 얘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감마의 4제곱, x의 4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의 4제곱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크는 x의 4제곱은 1이 될 거고 그럼 x제곱 다시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1, x 4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는 뭐 나와? 실근 2개 나오죠.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요거는 허근 나오죠. 0 되는 거. 뭐 나옵니까? i랑 y 나와요. 그럼 여기서는 내가 찾는 감마는 여기에 사는 애들은 아니야. 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뭐랬으니까 전부 다 양수라 했으니까. 아, 그러면 결국 이 방정식에서 만족을 시키는 거구나. 그럼 얘는 뭡니까? x 4제곱 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그런 애였던 거야. 근데 선생님 이거는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마이너스 1 되는 거? 잘 봐. 우리 이건 알 수 있어. 제곱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상천외 생각하시면은 결국은 어떻게 가는 게 맞아? 구체화시켜서 가는 게 맞다 이거야. 자, 근데 x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야. 그럼 뭐 나오죠? x 제곱? i 또는 i가 나오는 거야. 그치? 아, 그러면 분명히 감마는 여기에 사는 애니까 감마를 제곱하면 i가 되거나 감마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되는 수였던 거구나 이렇게 되겠지. 그치? 아, 그럼 이제 후보가 2개로 줄여졌어. 그럼 이제 감마를 찾아 나가는 거지. 아, 그러면 감마는 제곱해서 i가 되는 수겠네. 그럼 감마를 모르니까 이제 구체화를 다시 시키자는 얘기야. 그래서 A, B는 결국은 양수야. 어차피 감만 한 개밖에 안 나와. 자, 그럼 보세요. 제곱했어.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될 거고 2AB I다. 그게 I야. 그럼 복소수 상등을 풀어내면은 결국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실수분이 0이니까 0 나와야 되고 2AB는 뭐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겠죠.
자 보세요. 그러면 a제곱하고 b제곱이 같아야 되고 양변에 루트를 딱 취해주면은 결국은 얘는 절대값 a고 절대값 b인데 어차피 양수라 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등장할 거야. 그래서 a랑 b랑 어떻다?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집어넣으면은 2a제곱이 1이니까 a제곱은 얼마 나와? 2분의 1 나오고 결국 a는 양수라 했으니까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b값도 얼마 나오겠어?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양수니까 결국 여기에 사는 애였던 거지. 그래서 값말하는 애는 뭐였던 거야? 제곱하면 i가 됐던 수야. 값말하는 건 제곱하면 i가 되는 수였던 거야. 결국은 이 방정식을 푸는 거나 이걸 푸는 거나 저기서 복사상관을 푸는 거나 내가 그냥 제곱해서 i가 되는 수였어요 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거부감이 없을 텐데 결국은 이 관계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래서 거부감이 들었을 수도 있었던 거지. 그럼 보세요. 다 구했지? 더 이상 다실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값말하는 거는 2분의 루트 2 플러스 2분의 루트 2 i였던 거고 그럼 감마 이게 뭐였어? 감마의 스제곱이었잖아. 맞죠? 그게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i였던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감마 더하기 감마의 세제곱이었어. 이거는 결국 혈례관계니까 감마 더하기 감마 바를 구하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감마 곱하기 감마의 세제곱이 결국은 감마 곱하기 감마 빤 거니까 두 개 합과 곱을 다루시면 되겠지. 그럼 두 개를 합하시면은 얼마 나와? 루트 2 나오죠. 얘가 뭐였던 거야? 알파였던 거야. 잠깐 안 보여서 얘가 알파였던 거야. 곱은요? 뒤에 곱하시면 되잖아. 그러면 곱하니까 4분의 2니까 2분의 1 난 마이너스 자 곱하시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그럼 4분의 2가 2분의 1이야. 따라서 1이 되겠지. 이게 얼마랬어? 2분의 베타라 그랬어. 따라서 베타는 얼마 되는 거야? 2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다 나왔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걸로 만족시키는 4차 방정식을 쓰면 되고 최고차 함계수는 얼마랬어? 안 나왔나? 나왔어. 1이라고. 그럼 최고차 함계수까지 언급이 됐으니까 이제 식만 세우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x 마이너스 근 실근이야. x 마이너스 근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감마하고 감마 바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인데 어차피 허수니까 우리는 바로 뭐로 간다? 합과 곱으로 가시는 게 좋겠지. 띵 x 플러스 띵띵 이렇게 해주면은 결국 얘가 4차 방정식이었던 거죠. 두근의 합 나왔잖아요. 얼마입니까? 루트 2죠. 두근의 곱 얼마입니까? 2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니네들이 2차 함계수하고 1차 함계수 찾는 거는 시간 문제죠. 됐습니까? 자, 찾아주시면 정답은 16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요. 결국은 니네들이 여기에서의 싸움이었던 거야. 이거를 혈례라고 딱 해서 문제를 시작하는 거였고 결국 여기에서 내가 구체화시키기 싫었으면은 그거를 변형해서 내가 결국은 감마의 8제곱이 1이다. 어딨어? 8제곱해서 1 되는 수였던 거구나. 이걸 찾아서 이제 역으로서 다시 알아볼 수 있었던 건데 사실 이 과정이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냥 어떻게 가는 게 맞아? 이 상태에서 그냥 내가 세제곱 판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더 좋겠지. 알겠지? 두 가지 풀이 다 전부 다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객관식 이제 서답형으로 넘어갔어요. 자, 요 문제는 선생님이 그냥 다 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길면은 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자, 봐봐. 문제가 별게 아니고요. 다음 그림과 같이 이제 다음 규칙에 따라서 좌표평면 위의 점에 대응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다항식 fx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일단 구해야 돼. 그럼 나머지에서 1차 함계수하고 상수항이 있을 텐데 그것을 좌표평면에 a, b에 대응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는 세점 PQR을 꼭지점으로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랬는데 그럼 P점, Q점, R점을 구해야 되겠지. P라는 점은 뭐야?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얘는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얘는 얘를 제로 나눴을 때 나머지죠. 그럼 나누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요. 네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은요. 몫은 1 나오죠. 자, 나머지 보세요. 나머지 얼마입니까? 항등식이니까.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x. 이렇게만 나오셔야겠지.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 거지. 이거 같은 경우는 잘 봐. 이거 해주는 이유가 있어. 2x의 3승이고
3x고 플러스 2야. 물론 그냥 풀어도 되겠지만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 자, 어차피 여기에 들어갈 몫이 있을 거야. 근데 난 나머지만 궁금한 거잖아. 그럼 나머지만 궁금한 거니까 2차식으로 나왔으니까 뭐가 될까? 1차식 이렇게 되겠지. 자, 요거 하나 배웁시다. 우리가 위크 1에서 했던 건데 우리가 허근을 대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쫙 정리해줬었지. 그 중에 일부 하나야. 그럼 뭘 대입할 수 있다? I 대입할 수 있다. 그죠? 그럼 I를 대입하면 이거 0되잖아. 그럼 I를 딱 대입했어. 그러면 2I 세제곱 플러스 3I 플러스 2는 AI 플러스 B니까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빨리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얼마지? 마이너스 2I니까 I 되죠. 그래서 I 플러스 2야. 그럼 복수 상등에 의해서 A 값은 얼마? 1. B 값 얼마? 2. 따라서 얘는 1,2에 대응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겠지. 나머지도 풀어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허근을 대입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공부하시고 위크 1 파일에 있습니다. 다음 서답형 2번 문제야. 서답형 2번 문제인데 Z1이라는 게 일단 우리가 많이 봤던 꼴이에요. 1-i 보여. 얘는 너무 유명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야. 그러니까 이 자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자, Z2는 몇 제곱하면? 세제곱하면 얼마고? 1이지. 자, 이 수에 대해서 알아본다라면은 얘는 일단 Z1 제곱을 먼저 해봐야 돼. 제곱했을 때에는 뭐 나오고? 마이너스 2i 나오고 이거 루트 2죠. 아, 이거 제곱했는데? 2야. 그러면 얘 마이너스 2i가 될 거고, 자, 여기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럼 마이너스 i분의 1 나오는 거야. 그럼 i 곱하니까 얘 마이너스 1이니까 i 나오죠. 아, 따라서 z를 몇 제곱했을 때 다시 4제곱했을 때니까 8번 곱했을 때 얼마 나오는 거야? 1 나오는 거야. 따라서 z1이라고 하는 것은 8번 곱했을 때 1이야. 그럼 이런 얘기지. z1의 1제곱, z2의 1제곱. 잘 봐. 너네 잘 풀 텐데 z1의 1제곱, z1의 2제곱해서 z1의 3제곱, z1의 8제곱까지 딱 써주면은 이때부터 다시 순환하지. 다시 얘가 되고 다시 얘가 되고 1이니까 얘 같은 경우 z2는 1, 2, 3 했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다시 순환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사실 이 얘기거든. 이미 여기에는 같은 게 절대로 없다가 깔려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진짜 우리가 확인해보진 않았잖아. 시험장 갔을 때 결국 너네들이 이제 암묵적으로 그냥 3과 8에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답을 낼 텐데 그거에 대해서 밑에 깔려있는 개념이 뭐냐면은 야 얘하고 절대 같아지는 게 없다라는 게 이미 깔려있는 건데 원래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확인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얘하고 얘를 찾죠. 왜? 이게 같아지는 거니까. 그치? 근데 그 사이에도 같아지는 게 있다면은 문제가 생겨버리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이변은 없으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결국 얘는 3번 할 때마다 1이 되는 거고 얘는 8번 할 때마다 1이 되는 거니까 자, 둘의 최소값 찾아냈죠? 3과 8의 뭡니까? 최소공배수. 정답은 얼마야? 24다.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자, 서답형 3번 문제인데 자, 이 문제를 푸셨을 때 아마 이제 1번까지는 어렵지 않게 풀었을 텐데 2번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답을 보고서 나는 K에 관한 식으로 나오는데 왜 답은 숫자로 나왔지? 이런 고민이 있던 친구들이 아마 찾아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냥 바로 일단 칠판으로 가볼게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봐봐. 마지막 문제지. 자, 일단 문제를 보니까 식이 나왔죠. 수학이니까 당연히 식을 잡으셔야 되고 마이너스 x제곱에 자, 플러스 4mx에다가 마이너스 5m제곱에 자, 플러스 2분의 21m이야. 자, 여기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일단 m과 그 다음에 x랑 2윤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2윤이 뭡니까? 그냥 s예요. 얘가 2윤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x가 뭐냐면 설탕입니다. 설탕의 투입량이야. x는 설탕. 투입량. 그 다음에 여기에서 m은요. 사람 수예요. 사람 수야.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m은 자연수죠. 사람 수니까. 당연한 거야.
x는 양수래요. 설탕 투입량이니까. 이유는요, 단위가 100만 원이래요. 자, 그거에 대한 관계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윤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설탕을 얼마만큼 투입했느냐, 사람을 얼마만큼 투입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그것은 2차 함수 관계를 만족시킨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네가 푸는 거는 결국은 1번 보세요. 자, 고정된 상수 K에 대해서 K명의 노동력입니다. 그럼 M이 뭐란 얘기예요? K란 얘기죠. 노동력이니까 사람 수가 이제 K명 넣어줬다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K는 자연수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사람이니까. 자, 그랬을 때 최대 이윤을 얻기 위해,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이차함수의 무슨 값? 최대값이라고 독해하시면 되겠죠. 그때 설탕의 양이니까 X값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S는 최대 이윤인데 얘가 최대값 나와야 돼. 그럼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4KX, 자, M에다 K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5에다가 K 제곱에 플러스 2분의 21 K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윤의 최대 구하는 거니까 얘는 2차 함수가 되겠지. 위로 블록인. 자, 그랬을 때 설탕의 투입량, 설탕 X는요. 대칭축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최고차항 개수분의 1차항 개수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2K죠.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2K도 충분히 설탕량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K가 사람이니까 양수죠. 자, 그럼 그때의 최대값이니까 요게 될 텐데, 내가 구하는 건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설탕의 양을 구하는 겁니다. 얘가 설탕이죠. 그래서 설탕의 양은 2K가 될 거고, 자, 설탕은 톤이라고 나왔으니까 1번의 정답은 2K톤이다 라고 답을 달아주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쵸? 다음, K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쵸? 사람을 내가 K명 투입하면은 설탕은 2K톤 투입했을 때, 즉 2배를 사람 수로, 아니 뭐라는 거야? 사람보다 설탕을 2배 넣었을 때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윤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때 두 번째. 문제 1의 결론을 이용해서 이윤 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 내가 이윤이 최대라는 것은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잖아요? 최대값이니까. 그럼 이윤이라는 것은 대입할게요. 2K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4K 제곱이 될 거고, 그다음 플러스 2K니까 8K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5K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분의 21K 이렇게 되겠지. 이게 이윤이야. 이게 이윤의 최대값이 되는 건데, 계산해보니까 얼마입니까? 4K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 제곱 되지. 그리고 플러스 2분의 21K야. 이걸 다 얻으시면 안 돼요. 왜? 이거는 이윤의 최대값이야. 얘는 100만원, 만원 단위라 했지. 100만원 단위라 했지. 그러면 네가 구한 게 지금 마이너스 K제곱에 플러스 2분의 21K야. 이거는 지금 변하는 거잖아요. 고정된 상수 K라 그랬고, 그럼 네가 고정된 상수 K를 구하셔야 되는 얘기야. 결국 얘는 K에 따라서 변하는 함수야. 아, 그러니까 결국 정확히 말하면 이 이윤의 최대값 함수가 돼버리는 거야. K에 따라 변하는 거니까. 그 이 K가 얼마일 때 다시 K에 관한 몇 차 함수로 보는 겁니까? 2차 함수로 바라보면은, 아, 거기 위로 블록의 함수니까 다시 봅시다. K라는 값이 마이너스 2 최고차항 개수분의 2분의 21이니까 얼마예요? 4분의 21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K가 4분의 21일 때 또 최대값이 되네, 이 값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 K는 뭐였어요? 사람이었어요. 이게 뭐가 아닙니까? 자연수가 아니에요. 그럼 실패야. 여기 아니야. 그럼 얘가 대충 얼마냐면은 5 더하기 4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자연수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이 근처에 있겠죠. 자, 그럼 확인. 아, 이 근처에 얘가 5보다 큰 수니까 이쪽에 5가 있겠지. 그럼 5라는 값부터 이 값이 일단 최대 후보가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얘가 이렇게 있으면 6도 있겠지. 근데 5로부터 이 대칭축과 떨어진 거리와 6이라는 것은 얘가 4분의 1이니까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K가 결국은 5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된다. 그래서 K가 5일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를 딱 집어넣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5 집어넣으니까 5, 25 될 거고, 그 다음 2분의 21 곱하기 5가 되는 거지. 근데 100만 원이니까 100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계산해주면 정답이야. 그래서 정답은 2,7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자연수 조건으로 제한이 걸리면은 우리가 항상 2차 함수는 대칭축, 대칭성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문제를 풀게 됐는데 제한 조건이 자연수면은 이 값이 자연수가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얘를 기준으로 그 양옆에 있는 자연수 경계를 보시는 건데 정확히 4분의 21이니까 그 사이의 경계인 5하고 6을 이 대칭수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냐를 보시면은 누가 더 높은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최대값을 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지.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2017학년도 경기여고에 대한 서답형 문제까지 모두 다 마무리를 지었고 선생님은 다음 학교에서 뵙도록 할 텐데 자,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뭐 계약도 했지만 사실 아직도 진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그래서 항상 그때 이제 똑같이 친구들 보면서 나도 이제 조금 설렁설렁 할까? 이러지 마시고 항상 마이웨이 길을 거세요. 알겠죠? 마이웨이 길을 걸으시고 항상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자꾸 밀리고 중간고사 밀리고 뭐 학교를 자꾸 막 밀리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마음 막 들뜨지 마시고 알겠죠? 그냥 꾸준히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꾸준히. 뭐 설령 중간고사가 없어져요. 그렇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신 자녀는 분명히 그 노력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따를 겁니다. 알겠죠? 항상 화이팅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